환자들 중에 이제 쌀님이라고 계신데 교수님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때려도 뒤에다 돌연변이 되는 거예요. 변이됐다! 하크 메르하바 케이크 슬라니크 학구학구 마금 릴로아 로가 이스미 이수향 나는 하이크리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에서 대장암과 소화기암 그리고 가족성 유전성 암을 보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공이 이 의학계가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뭐 의사를 할 생각은 없었고 원래는 제가 수학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는데 대학에서 시험 잘 못 봐가지고 물리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물리 너무 못해가지고 사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4년 열심히 했는데 깨달았죠. 아 이것이 아니다. 내가 사진에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사진을 포기하고 나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현상을 많이 관찰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사회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은 이제 사회학과로 갔고요. 사회학은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왜 그런지 분석해 보는 걸 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왜 그럴까 이런 거를 많이 관찰하다가 제가 이제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을 관찰하다가 의료사회학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료사회학을 또 하다가 의사들을 만나서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또 부족하니까 의학을 조금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와. 종양 혈액 내과를 또 선택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근데 종양내과는 이렇게 정답이 있는 과가 아니에요.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약도 좀 변경해서 써야 되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항암 치료하는 게 좋은지 이런 중요한 방법을 결정할 때 정말 100% 정답대로 뚝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정답이 없는 학문에서 환자와 함께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아마 제가 그래서 종양내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랍 환자들을 교수님께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아랍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죠. 우리랑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고대 와서 아랍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 그런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이분은 대장암은 한 번 전이가 되면은 2가지 정도의 약이 효과적이고 나머진 별로예요. 2가지 약을 다 썼는데 재발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그분이 가족력을 물어보게 됐어요. 암에 대한 가족력을.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촌 언니, 뭐 고모, 아무튼 맞아. 이런저런 너무 암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유전성 암에 해당하는 유전자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셨는데 그 뒤로도 재발하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내던 시점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는데 그 뒤로 면역 항암제가 나왔고 그런 유전자를 가진 환자한테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면역 항암제를 이용해서 제가 또 조금 다른 면역 항암제를 치료했는데 또 다시 좋아지고 계셔서 저는 또 완치할 수 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치료 열심히 해서 우리 완치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환자를 볼 때는 사실은 좀 식견이 더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문화적으로 형성된 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한국 환자들은 굉장히 의사들한테 의존성이 강해요. 뭐 해주라, 뭐 검사해달라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환자를 보면. 근데 이제 아랍 환자분들은요 좀 쿨하시죠, 환자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죠. 민간 의료가 더 알아서 하시고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꼬치꼬치 묻고 이러지 않고 그냥 본인이 좀 알아서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의사가 이제 시키면 좀 잘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문화적으로 있는 차이들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랍 환자들은요 어떤 약물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00%를 다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멀쩡하신데 아랍 환자들은 똑같은 약을 써도 굉장히 힘들어요.
약을 정상 사람들이 쓰는 거에 한 50%밖에 못 쓰고 당연히 그러니까 또 약도 효과적이지 않겠죠. 이게 인종에 차이가 있다. 약물의 대사에 있어서는 약물 대사와 관련된 어떤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에 아마 돌연변이가 있을 거다. 반면에 탁세인이라고 하는 계열의 항암제는 굉장히 잘 견디세요. 아무리 고용량을 해도 환자들이 끄떡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안 건데 그게 아마 이론적으로 있나 보다. 좀 낯설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제가 이제 자꾸 오시니까 그리고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 좀 했어요. 아랍 공부. 오, 중동 맞아. 공부.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종교적인 갈등, 나라의 구성 이런 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게 복잡하고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역사 같은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내가 아랍에서 치료받은 살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잘 지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환자들 중에 이제 살림이라고 계신데 교수님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고 원격 진료를 한번 상의한 환자가 있었는데 원격 진료를 하는 거야. 시간 잡아가지고 상의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우리 국제협력센터를 통해서 30분? 전화로 이렇게 화상으로 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보여주고 그분은 유방암이었는데 병이 아직 있거든요, 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신 분들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가시면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기를 원래 치료했던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을 때 원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원격 진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암에 좋은 음식 아니면 안 좋은 음식 아니면 혹은 추천해 주실 음식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식사와 운동이거든요. 나라마다 이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은 안 하면서 먹는 것만 엄청 챙겨요. 아랍 분들도 운동에 관심이 없어. 거의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 나라가 더워서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를 물어본 사람 없어. 맞아. 내가 뭘 먹어야 되냐고. 그리고 엄청 전 세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비타민이나 비타민부터 그걸 먹는다고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다. 그러면 단백질이에요, 무조건. 그다음에 암 치료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식사는 그 균형적인 식사.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퍼지나요? 그게 이론적으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간에 병이 있어서 내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늘을 가는 바늘을 넣어서 쭉 이렇게 뽑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병이 심해서 쭉 따라오면서 암세포가 그 길 따라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눈에 안 보이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암세포가 사실은 저는 흩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검사하다가 암세포가 거기서 더 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검사가 유발하는 질병의 진행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한 세포가 한 개가 딱 있다고 해서 그게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T세포가 딱 죽여요. 암세포가 조금 하나가 퍼지면 그건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검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검사를 네. 그거에 두려워서 검사를 하지 않는 거. 그런 조금의 세포들이 문제 일으키려면 검사 왕창 반복해서 막 한 다음에 치료 안 하고 냅두면 번지겠죠. 그러면은 암에 걸리는 특별한 이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암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미국의 존스 홉킨즈에 계시는 생물학자 선생님이 계세요. 2017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제 페이퍼를 쓰시면서 암이 왜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bad luck.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암이 되는 그 확률, 그거는 bad luck이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만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제 암이라는 거는 돌연변이가 쌓여서 어느 순간 암세포로 변하는 건데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때려도 그게 다 돌연변이 되는 거예요. 변이됐다! 뜨거운 거 먹을 때 입안에 이런 게 다 DNA가 망가지면 돌연변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마 사실 전에 이게 D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 같은 것도 계속 건드리면 암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소양이 있는 거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연구한 거에 의하면 대장의 어떤 점막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10대 후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되게 중요하대요. 저녁에 막 정크푸드 사 먹고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고 그게 암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또 앉아있으니까 운동 안 하고 살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30년, 40년 동안 내 몸에서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60대 후반에 대장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암은 시작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려진 유해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랑 술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를 유발시키나 봐요. 서양인들은 피부에 피부 세포가 약해가지고 햇빛도 그런 피부암의 원인이 돼요. 한국은 굉장히 드물어요. 너무 타가지고. 아니요,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정말 미국 애들은 타면 피부가 빨개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게 다 돌연변이가 돼요. 우리는 괜찮아. 백인적이 얼마 전에 아니니까. 벗겨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 알려져 있는 요인들은 10%죠. 한 85%는 배들러. 그 5%는 뭐냐면 유전. 한 5%, 암 환자의 5% 정도는 자기한테 암이 빨리 생기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슨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 유전자가 원래는 암이 생기지 말라고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의 종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유전자들을 물려받은 것 중에 조금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아랍은 우리나라보다는 이 유전성 암 환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기준은 크게는 그냥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젊은 사람, 자기한테서 암이 3개 이상 있는 사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잘 살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질문 있거든요. 나에게 암이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친구 아닌 친구? 나에게 아랍이란? 세계가 다양함을 알게 해준 나라. 조금만 환자 많아지면 아랍어 배웁니다. 와, 도이치 열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ukuran lakum dari musyahadati video-nya. وإذا أعجبكم هذا الفيديو لا تنسوا تعطوا لايك وشير وسبسكرايب. من لديه فضول شركة الهينيتي التي تتبعها هيكوري. قوموا بالضغط على الرابط في صندوق الوصف. 하나, 둘, 셋, 마크! 뭔지 알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원래 가족들한테 하이쿠리 보라고 강요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꼭 저희 가족들한테 진짜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나의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영상.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만나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 그쵸. 저를 만나러 또 빨치즈 응원은. 네.